자, 이번에는 상체 운동을 할 때 이 손이 왜 발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할 때는 발바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손과 손바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이 손과 손바닥이 상체 운동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체 운동을 할 때 발바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발바닥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예시로는 이 발바닥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무릎도 무너지고 고관절도 내회전으로 바뀌면서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 이 고관절 찝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발바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경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중량을 짊어지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감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져서 이 내가 받고 있는 힘을 정확하게 예측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동작을 할 때 힘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힘을 써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손은 이 상체 운동을 할 때 물론 어깨나 팔꿈치의 틀어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신경학적인, 근막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손목도 이 발처럼 이 손목이 아니면 손바닥이 틀어지는 것에 따라서 어깨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체 운동에서도 손목이 하는 역할은 이 내회전 쪽으로 힘을 쓸 건지 외회전 쪽으로 힘을 쓸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동작을 할 때는 외회전, 그러니까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깨에 외회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외회전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동작을 할 때는 손목을 약간 꺾어서 외회전 방향으로 힘을 쓰기 편하게 세팅을 해두고 프레스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이 약간 꺾여 있으면 외회전 방향으로 힘을 쓰기에 유리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등 운동처럼 내회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손목이 꺾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구부려서 당기게 되는, 그러니까 내회전을 조금 더 쓰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손목을 세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학적으로도 손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핵심은 앞서 설명드렸던 발바닥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손도 이 무게, 저항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각의 역할은 근막과 연관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근막의 경선인 근막경선을 살펴봤을 때도 상체에 있는 근막은 손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근막경선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 몸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체에 자극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는데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팔을 제대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손에서 오는 감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중량을 단순히 손에 얹어 놓는다 이런 표현,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시는 것보다 이 중량을 정확하게 내가 손에 밀착되도록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스 동작을 하실 때도 단순히 손 위에 얹어놔라, 척골 위에 얹어놔라 라고 하는 큐잉은 몸을 이미 잘 쓰는 고급자에게는 통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가 따라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운동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하는 레벨이라면 무조건 손을 강하게 잡아서 중량을 손바닥에 밀착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를 하실 때도 손 위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중량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량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이 손바닥을 감각을 타고 전완근, 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어깨나 가슴, 등 쪽으로 중량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바닥을 놀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중량을 밀착시켜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 가장 느끼기 쉬운 예시가 뭐냐면, 내가 팔에 힘을 주고 싶다면, 그리고 팔에 힘을 강하게 주고 싶으면 싶을수록 손을 강하게 쥐시는 게 유리하고, 내가 팔에 힘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손에 힘을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손을 사용하는 게 이 상체의 전반적인 긴장감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을 할 때도 바벨을 강하게 잡아서 팔에 힘을 만들어 놓고 동작을 밀어주시는 게 어깨나 팔꿈치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 가슴 운동으로서의 가슴 자극을 쓰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손가락으로 바벨을 정확하게 잡아서 당겨 주셔야 팔의 힘을 정확하게 쓰게 되고, 그 힘 전달이 등 근육, 광배근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손을 잘 쓰기 위한 그립 방법, 프레스를 할 때의 그립과 이 당기기, 풀 동작을 할 때의 그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 동작에서 손을 세팅할 때 중요한 것은 손목의 각도입니다. 이 손목의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손목의 각도에 따라서 내가 어깨를 얼만큼 더 쓸 것이냐 덜 쓸 것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를 하실 때 내가 손목을 많이 꺾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깨를 덜 써도 되는 그립이고, 내가 프레스를 할 때 손목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깨를 조금 더 밀어 넣어서 수직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더 쓰는 그립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목의 각도를 35도로 세팅하는 것인데, 이때 이 35도로 세팅하기 위해서 내가 손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강하게 움켜쥐면 자연스럽게 손목의 각도가 35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을 손 위에 얹어서 세팅을 하신 후에 바벨을 세게 강하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뽑고 나오면 손목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35도 정도로 세팅되게 되고, 이 상태가 어깨 회전도 가장 중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면 손목을 조금 더 꺾어도 되지만 그만큼 손목에 가는 부담이 커지는 거고, 내가 손목을 너무 많이 세워버리면 어깨의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35도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그립 방법은 척골, 그러니까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이 새끼손가락 쪽에 손꿈치에 바벨이 올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량이 손바닥의 위쪽에 오면은 손목이 계속 꺾이는 상황이고, 중량이 손꿈치에 왔을 때 중량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시고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아서 손목의 각도를 세팅해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기 동작, 프레스에서의 손목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등 운동에서의 손목 세팅 방법입니다. 이 등 운동을 할 때는 어깨 운동과 다르게 약간의 내회전 힘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이 몸 안쪽으로 오는 약간의 안쪽 힘, 내회전 힘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프레스를 할 때와는 반대로 손을 수직 혹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을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세팅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말아서 쥐어서 손목을 약간 구부러지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잡고 나온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도 선수들이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런 그립을 말아서 쥔 상태로 당기기 동작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힘을 쓰면서 등의 자극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당기기 종류에서의 잡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 굳은 살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립을 너무 안쪽 깊숙이 대놓고 잡게 되면 어차피 이 그립이 손바닥을 쓸고 올라가면서 이 굳은 살이 까지게 되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대고 말아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손바닥 세팅이 아니라 손가락에 세팅해서 말아주는 형태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이 등 운동하기에도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아서 당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립을 잡기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동하실 때 손을 이렇게 말게 되면 전완근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손 등과 전완근이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하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하체 운동할 때 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체 운동할 때도 손과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체 운동하는데 자극도 잘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기 동작과 당기기 동작을 할 때의 손 세팅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손이 하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손에 정확하게 중량을 밀착시켜서 동작했을 때 힘의 전달이 잘 되어서 목표하는 타겟 근육으로 중량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상체 운동을 진행해 보시면 지금껏 찾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